달 매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10월이요? 네, 10월 달 7천만 원 나왔습니다. 7천만 원 나오고 네. 쌤은? 9천. 쌤은 7천만 원, 쌤은 9천만 원. 세게 현수쌤 맞잖아요. 헬스쌤은 30대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슬기로운 쇼핑생활 두 번째 2탄입니다. 오늘은 주부셀러 두 분을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컨셉은 불 까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불을 끌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없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쌤들을 모시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혜경쌤 먼저. 아이를 키우며 쇼피를 하고 있고요. 이제 쇼피 3년차, 횟수로 3년차고 만으로는 아직 3년이 안 되는데 횟수로 3년차 쇼피셀러입니다. 요즘에 폭풍 성장 중이라 성장통 겪느라고 좀 힘들고요. 성장통을 겪는다고요? 네.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수연쌤 이렇게. 애기 둘 키우고 있고요. 네. 저도 3년차 셀러고요. 1년 사이에 폭풍 성장을 하고 막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어떤 생각으로 쇼핑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아시고? 저는 저희 언니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 그 쇼피의 이 체계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일반 셀러들이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장점으로 저희 언니한테 다가와서 딱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해야지 할 때쯤에 저는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권유를 해줬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하기에 이만한 게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적으로 좀 유동성 있게 제가 잘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뭐 이거를 해서 얼마를 벌 수 있겠어, 이걸로 성공을 하겠어 그런 마음보다는 그 당시에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도 더 어렸기 때문에 좀 시간을 애들과 더 이제 같이 있으려면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는 직업보다는 집에서 하는 직업을 가지면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고 새로운 일을 하거나 이제 이력서를 넣었을 때 통과하는 회사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조금 경력 단절된 지도 오래됐고 아이들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때 쇼피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남편이 한번 애들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으니까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검색하면서 그렇게 쇼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공셉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를 처음 알게 된 건 아니세요? 그래 노출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영광입니다.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현실은? 해보니까 힘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강의를 이제 모르니까 배워서 해야겠다. 너무 이게 뭐 망망대해처럼 막막하니까 그래서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저도 뭐 다른 선생님들은 똑같이 지금 뭐 카페에 가입하시는 신입 회원들도 똑같이 다 검색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보게 됐고 근데 쌤하고 말씀하신 노출이 안 되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네, 쌤의 잘못입니다. 별미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 긴 강의는 아니었고 뭐 단일 강의를 한 두 군데 가서 들어봤는데 한 강의는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싶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뭐가 없다는 거를 제가 바로 알게 됐고 그 다른 한 강의는 그 강의를 끝나자마자 별거 없구나를 알고서 이제 되게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요. 집에 돌아와서 어쨌건 시작된 걸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지 싶어서 또 다시 또 검색을 하고 뭐 하다가 다른 유튜버분의
어떤 그 라이브 영상에 쌤이 이렇게 나오신 건 아니고 채팅을 하신 거를 보고 찾아가서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날 뭐 계속 똑같은 영상 몇 가지를 돌려보다가 카페에 가입을 하고 그날 저는 바로 강의 신청을 했었어요. 오케이, 잠깐만. 얘가 샜어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 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해보니까 어땠냐고 제가. 그러네요. 예, 그렇죠. 또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물론 홍보를 해주시니 감사하지만 근데 강의와 함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 제 얘기는 네. 어쨌건 뭐 사업자를 내고 6개월 동안은 딱히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할 생각도 크게 없었었고 참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하려다 보니 막막했고 그래서 강의를 여러 개 찾아다니다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선생님의 수업을 딱 들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제가 좀 느꼈고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게 저의 쇼피 시작인데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쇼피에서 홍보를 제일 많이 하신 그 분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셨고 접근성이 좋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시작이 됐으나 실상을 알고 보니 쉽지가 않더라 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한두 시간 뭐 4-5시간 나이트 6, 나이트 4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애들 보내놓고 하고 진짜 틈나는 대로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3년차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저 나름의 선생님이 주신 확신도 있지만 저도 해보면서 제가 나름의 제 자신이 생긴 확신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쇼핑에 이게 막 자꾸 시간을 더 할애하게 되고 사실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선택했던 쇼핑인데 사실은 더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저에게 좀 방치되고 있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픈 점인데 일단은 어떻게든 제가 자리를 잡으면 그거는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시작할 때는 다들 쉽다고 하니까 일단 시작은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제 아이들 옆에 두고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실제 해보니까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사실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목적과는 그게 또 애들이 방치되고 그래서 좀 미안하고 하는데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순환고리 반복. 그러니까 시간에 유동성이 있을 줄 알고 시작했으나 시간에 유동성은 없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원을 따로 고용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포장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상품 소싱, 검색 최적화, 노출, 마케팅, 캠페인 참여, 포장, 패킹, CS 다 혼자서 다 하시니까 시간이 당연히 부족한 게 당연한 거고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물건을 이제 패킹도 직접 해봐야 되는데 사실 말이 조금 했지만 패킹도 직접 해봐야지 또 이제 느끼는 것도 있고 우리는 또 해외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자 배송비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또 포장을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줄이는 방법도 생기고 하는 거라 아무튼 안 해줬고 수연쌤 이렇게 시작해보니까 어땠나요? 처음에 혼자 시작하기 사실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점하고 한 2-3달 혼자 되게 많이 헤맸죠. 그 당시에 막 유튜브에서 쇼핑 관련된 코칭을 하던 사람들을 봐도 내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선생님 수업 듣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막 2시간만 해도 된다, 짜투리 시간만 활용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그 통짜 한 3-4시간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아이들과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내가 시작했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 아이들보다 쇼핑한테 더 많이 몰입하고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또 필요한 것도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몰입해야 되고 그 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거 거의 하루의 절반은 정말 여기에 몰입해야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나. 그리고 저도 그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쌤도 따로 직원 없으시잖아요. 저도 제가 다 하죠. 뭐 직접 다 하시는 분이요. CS, 뭐 포장, 발주 제가 다 하니까 하루에 뭐 24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너무 잠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많이 자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직원을 고용을 하셔가지고 상품 소싱도 시키시고 패킹도 시키시고 하시면 돼요. CS도 시키시고. 근데 현실적으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전업보다는 부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내기를 찾아가려고 이제 그 전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거든요. 아니, 시작점에서는 다 이게 현실이에요. 시간을 갈아 놓으셔야 됩니다. 뭐,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멘트입니다. 진짜. 현실인은 우리 그러면 미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돈 벌고 싶어서 수익화 더 하고 싶어서 진짜 잠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현실에서 극복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시잖아요. 사실 우리와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쌤들도 중간에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힘들거나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포기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버티시고 하신 쌤들이 남아 계시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된 걸로 짬밥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근데 짬밥이 뭐냐, 오랜 시간 셀러를 했다고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셀러가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두분쌤처럼 노력을 갈아 넣었는데 거기서 작게 없는 거를 가지고 내용이 쌓이시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 있는 거죠, 사실 전략이.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략이.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박등하시고 다른 플랫폼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올리고 그냥 뭐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낚싯줄 이렇게 낚싯대를 여러 개 해놓고 거기다 여러 개 상품을 등록을 하면 얻어 걸린다. 근데 우리 고객들은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를 할 때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듯이 그 루틴대로 돌아간다고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도. 한번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객 입장이 돼가지고 상품 소싱부터 저희 이제 문제로 파악한 상태에 쭉 가야 되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를 여러 개 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좋은 알짜 미끼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탁탁탁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 개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강의로 가버렸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무자본으로 이렇게 뭐 된다고 하잖아요. 무자본?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씨님? 무자본? 저도 처음에 뭐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계속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이제 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긴 하죠. 지금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다 수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결국엔 다시 또 물건을 사입하는데 그 돈을 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어, 처음에. 그렇죠. 하고 수익화가 되는데 그게 정산을 또 받아. 그렇죠. 그럼 또 물건이 점점 팔리니까 그렇죠. 또 그 돈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 현실이죠. 네. 무자본일 수도 있죠. 신용카드니까. 지금 당장 결제 안 해도 되니까 내 돈 아니고. 근데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자본은 아니라는 거죠. 하고 선순환이, 물론 쇼핑가 정산주의가 되게 빨라요. 짧은 편이죠. 예. 국내 있는 쿠팡보다 빠릅니다. 확실히. 근데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면 당연히 내가 판매가 지속돼야 되는데 또 지속할 수 있는 또 힘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디부터 나온다? 소싱부터 나온다, 사실. 시작점에서 소싱을 잘 해야지 계속 가는 거죠, 맞죠? 아무튼 그런 부분. 아무튼 무자본 얘기가 잠깐 샜는데, 무자본은 사실은 아니면서 하고 이제, 무자본으로 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당연히 물건을 더 팔려면 더 공급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그 공급률을 좋게 받든지 아니면
내가 오픈마켓에서 그 소위 그 유튜브 분들이 말하는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해서 팔면 됩니다. 쿠팡에서 구매해서 팔면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그쪽에서 품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다 하면 또 선순환에 또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무자본도 중요한데 무자본이라기보다는 시장은 무자본으로 할 수 있으나 그게 계속 수익하는 연속성 있게 가시려면 무자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 전업을 하시는 진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업으로 수익화하시다가 전업으로 갈아타도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뭐 저한테 이제 뭐 상담을 받거나 물어보신 분도 그런 부분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업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직업을 유지를 하시면서 부업을 하시면 안 되겠냐. 권유를 드리는데 아무튼 최근에 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무자본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려면 무자본은 그죠? 수익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더 벌어야 되지 우리 단위 쓰려니까. 그러려면 키핑에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내가 벌어들인 정산 수익을 가지고 계속 상품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길게 걸리고 난 뒤에 실제로 내 벌어들인 수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고 현실 맞잖아요. 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자본은? 시작은 무자본으로 할 수 있죠. 아 잠깐만. 그러면 지금 그 수연쌤이 말씀하신 거 동의하시죠? 네네. 저도 그렇고. 그러면 쌤이 지금 11월달이죠. 11월이니까 10월달에 한 달에 상품 매입하는 비용 어느 정도 쓰셨어요? 좀 2천만 원. 2천만 원 썼답니다. 2천만 원. 쌤은요? 저도 3, 4천? 3, 4천 정도 쓰신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잖아요. 우리 처음부터는 그 돈을 못 쓰잖아요. 당연히 뭐 팔 수 있는 상품이야지 내가 사입을 하는 거고 처음에는 사입 못 하죠. 처음에는 그냥 쿠팡이나 네이버 있는 거 올려가지고 최저가 시켜가서 올려서 판 걸 가지고 점점 이제 니즈가 확실하다는 확률이 생기고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고 사입을 하시잖아요. 일정 수량 사입하는 수량을 늘려나가는 과정인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야, 이 상품 진짜 확률 있어. 사입을 100개, 1000개 해가지고 MQ도 세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지인한테 이 상품 좋다고 그래요. 니즈는 고려를 전혀 안 하시고요. 상품을 그냥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싸게 준다고 해서 상품을 산 상태에서 팔려고 하시더라고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순서가. 그 상품이 니즈가 있는지 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수량을 늘려나갔어야 되는데,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그러니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한 1000개 그냥 사신 거예요, 한 1000만원치. 사신 다음에 그거 못 팔았어요, 다도 못 팔았어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국내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첫 판부터 사입을 그냥 니즈 없이 그냥 확 사시는 분들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도.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점점 늘려나가세요. 점점. 하다 보면 연차가 쌓이고 이제 상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그때 되면 두분쌤들처럼 조파함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또 수익을 계속 빨리 남겨야 되니까. 무자본 좋습니다. 한데 무자본 좋은데 첫 시점은 당연히 무자본 신용카드로 하셔도 되고 2개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더 키우려면 그 정산받은 돈은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환율 좋다고 찾으시지 마시고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면서 다음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이실 거예요. 정산을, 순수익 정산을 딱 해보시면. 그래서 쌤 지금 저번 달 매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10월이요? 네, 10월달 7천만 원 나왔습니다. 7천만 원 나오고 네. 쌤은? 9천. 쌤은 7천만 원, 쌤은 9천만 원. 자, 매출의 이제 크기가 순수익과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상품 소싱의 질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순수익의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두 분 다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 돌려보면 다 나오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매출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9,100만 원이 약 1억인가요? 1억인가요? 9,100만 원이 약 1억이에요. 9,100만 원은 9,100만 원이죠. 9,100만 원이죠? 맞죠? 9,300만 원도 바꿔서 9,300만 원도 약 1억 아니죠? 예, 그런데 그거를 뭐 약 1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사이트 들어가시면 맨 좌측편에 세일 칸에 있는 이제 금액은요, 고객이 이제 지불한 금액이에요, 고객이. 바이오 페이먼트 상에 있는 금액에 합의고요. 실제로 매매추를 보려면 뭘 해야 된다? 캔슬된 걸 빼야 됩니다. 거기에 완료된 경우에 9,100만 원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9,100만 원을 예를 들어 보면요. 거기에 캔슬의 개수가 100개고요. 거기에 뒤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그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을 빼야지 매출인 거예요. 실제로는 9,100만 원이 아닌 겁니다. 하고 순수익은 당연히 더 적겠죠. 근데 거기다가 마진 계산까지 잘못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순수익도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 그 1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진 계산 진짜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아니신 셀러분들도 많으시고 뭐 주위에 떠들고 있는 제가 다 봤어요. 쇼핑 코리아 것부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마진 계산 엑셀에 혹시나 마켓 조정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품 소싱을 할 때요. 싱가포르는 100%고 어떤 나라는 130%고 어떤 나라는 170% 이걸 정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시장 가격대라서 상품에 따라서 시장 가격도 다르고 마진도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마켓 조정률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쇼핑 코리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셀러센터의 마켓 조정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는 100으로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실제 마진을 하실 때는 최종 판매가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내 마진이 얼마인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최종 판매가를 정하셔야죠. 근데 거기다가 뭐 환율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마켓 조정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 상품의 각 국가별로 마진율을 내가 먼저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시장 가격이 나와야지 마진율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게 있다면 잘못 쓰시는 거니까 한번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지 않나요? 네. 처음 시작하실 때 마진 계산 잘못된 걸 가지고 했다가 물건을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못 팔았거나 아니면 내가 물건을 팔았다고 신나했는데 실제로 알고 마진이었던 경우가 많았죠. 있었을 겁니다. 정리를 하시려면 처음에는.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상품 소싱보다 마진 계산 자체가 시장에서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거는 마케팅도 사실은 나한테 역마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상품 배송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쓰시고 계시는 마진 계산 엑셀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궁금하시면 쇼인업 카페로 오세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100명 모이면 제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말투도 세고 좀 눈도 짝짝아 째져가지고 좀 부담스럽게 생겼죠 사실은. 네. 생겼죠. 그래서 안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대신에 오시면 인사를 와서 계속 인사도 안 하시고 다른 그 오픈 채팅방처럼 유령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고 대신에 파일을 아무나 못 드립니다. 작년 10월달에 매출 보는 질문하시면 저 기억하기로 460만 원. 460만 원? 네. 460만 원인데 지금 저번 달에 9천만 원. 9천만 원 나오시잖아요. 아 진짜 폭풍 성장 맞네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쌤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많이 헤맸어요 사실은. 이럴때부터 많이 헤매시고 뭐 따로 일하신다고 또 하시고 내 전화도 안 받고 카톡 보내서 쌩까고 막 이랬거든요 사실은. 했는데도 아무튼 다시 마음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시도를 하셨잖아요. 네.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한데 지나니까 1,000만 원 나오고 2,000만 원 나오고 쭉 이렇게 상승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쌤만의 비결이 있나요 혹시? 비결 있죠. 네,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구독자님들한테. 제 비결은 아니고요. 네. 우리 08년만의 비밀이
비결인 거죠. 차별하죠. 아, 차별화. 네네. 어떤 차별화 했나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실 텐데 그 공데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최적화된 상품을 찾아낼 수 있죠. 지금 가장 핫한 상품이 뭔지, 가장 트렌디한 상품이 뭔지, 그리고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소싱을 하니까 아무래도 상품을 빨리 소싱할 수 있고 빨리 준비할 수 있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덕분에 제가 매출 성장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뭐 공 키워드, 뭐 공 트렌드, 그러니까 상품 소싱을 위한 이제 툴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공 키워드를 집중해갖고 이제 숙달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셀러를 하다 보면 상품 소싱에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이는데도 하나도 못 찾고 아니면 그냥 제로 마진으로 일단 등록해놓고 일단 팔아보자 이런 셀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저마진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또 끈을 못 놓고 계속 폭주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편하려고 만들었는데 상품 소싱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별 니즈를 보는 건데 그게 데이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판매 확률이 있다. 장기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상품이 뭔지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의 그 상품 소싱의 기준 자체가. 그래서 소싱을 하시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신 것 같고, 그것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품 소싱만 잘한다고. 물론 상품 소싱이 거의 90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것만 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뭐 있나요? GPT 만들어 주시면서 그걸로 키워드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서 검색이 일단 잘 되고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노출이 잘 되니까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저희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 확률이 높아지니까 또 판매 확률이 높아지고 그 판매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매출도 높아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공마진을 써가지고 이제 마진 계산을 실시간 자유롭게 어떤 페이지에서도 진행을 하고 이제 바로바로 마진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한 상태에서 이거 되네라고 했을 경우 상품 소싱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진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게 가능성 있고 마진이 있다 나한테 이제 유리한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등록을 할 때 편의성과 검색 최적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공 GPT로 이제 활용을 하시잖아요. 노출이 돼야지 당연히 판매가 되는 거고 고객들도 당연히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내 상품을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검색 최적화 진짜 중요한 거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상품 등록할 때 상품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세 페이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일가고 SEO, 그러니까 검색 최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을 단시간 그냥 버튼 하나로 이제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시간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실은. 상품 등록할 때만 상품 제목 정하는 거랑 이제 상세 페이지 작성하는 것만 최적화만 딱 시켜놔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엄청 단축하는 거죠. 거의 한 10분의 1은 단축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뭐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사실. 선생님들도 아마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 동기 유발을 시켜주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사실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하고 이제 뭐 이미지 편집하는 거 이런 것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동영상들 다운로드, 공스크랩, 공리구버를 통해가지고 바로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등록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거 우리 사실은. 그래서 상품 소싱하는데 좀 질적으로 소싱을 하고 그것도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시간에 착착착 뽑아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눈만 뜨면 소싱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간은 줄어들고 확률은 높아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지금까지 공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쌤들한테 다 적용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쌤들한테 적용한 결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쌤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그랬고요. 도움이 됐다니까 좋고. 그거 말고 또 뭐 있나요? 공키워드가 대세죠. 네. 저 공키워드 하니까
사람들이 뭔지 모를 거예요. 모르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공개를 안 했으니까. 한데 공키워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도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상품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쇼피상에 있는 우리 고객들도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상품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칭 볼륨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계시던데 중요한 게 거기서 바로 소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거기 데이터 다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떠 있죠? 자, 다시 닫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쇼이너 카페로 오세요. 한 번도 공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단기간 성장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근데 1년을 지켜봤어요, 우리 선배는. 저도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마케팅으로 하면 잠재 고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별로 그러니까 원래는 쇼피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법이 되게 간단해서 저는 그거를 좀 잘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쇼피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드는 시간 이상은 줄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공스템과 곰바인딩. 네? 공스템과 곰바인딩을 공스캠 공바인딩. 네, 저 곰바인딩이 있으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저는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곰바인딩을 쓰면서 어쨌건 한 땀 한 땀 해야 되던 거를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진짜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포스 패키지 이게 공포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말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이 돈이니까. 네, 시간이 정말 요즘엔 저도 이게 돈을 쓰는 것보다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생산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화가 나요? 네,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당연히 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들로 줄도 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바인딩 뭐냐면 여러분들이 픽업 서비스를 쓰시든지 아니면 집안에 계시는 분들도 FM 트래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오더 아이디를 보면서 내가 실제로 패킹해서 보내는 거를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100% 일치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쫙 끝. 쫙 끝. 깔끔하게. 그런 겁니다. 네, 그것도 보이시죠? 요겁니다. 오케이, 닫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공바인딩을 하려면 공스캔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스캔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고객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CS 상의 분쟁. 네, 그러니까 뭐 분쟁이 물건을 보내는데 이걸 우리 근거 자료가 다 있잖아. 우리가 직접 찍을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너무 바쁘면 저희도 사람인데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쌌는데 안 싼 거 같고 오배속. 제대로 쌌는데 잘못 싸고 막 이런 경우가 인정해야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라가지고 너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키워드의 상품을 잘못 보냈는데 고객이 그거를 잘못 왔다라고 하지 않고 안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다른 걸 보내더라고. 더 비싼 거예요. 심지어. 오, 개꿀. 그래서 이거를 보냈는데 그러면 그거를 보내줄래? 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답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까 저를 믿지 못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쓰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약자이지만 셀러로서 솔직히 쇼핑몰을 안 도와주잖아. 안 솔직히. 도와주죠. 우리 대응 안 해주잖아.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패킹 많다 보면 영상을 일일이 찍을 수도 없고 캠을 달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이겁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캠 있죠, 캠. 제가 스캔 기능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도 되고 스캐너 기능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전 개발자 아닙니다. 한데 해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 트래킹 넘버별로 저장이 돼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검색을 딱 하면 내 PC에 저장이 딱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찾아서
근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거 만드는 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너무 잘 쓰고 있어. 예. 아무튼 그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검색 최적화하고 마케팅 다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팔았는데 그 마무리 뒤처리가 깔끔해야 되는데 이 또 뒤처리 문제에서 CS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아마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럴 때 아주 적시적절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쇼핑셀러를 하면서 전반에 다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진짜 중요한 핵심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1년 동안 적용한 거예요, 비공개로. 그래서 우리 쌤들이 잘 쓰시고 계시니까 성장했다고 믿을게요. 판매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또 이제 매해가는 물량도 많아지고 뭐 관리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재고 관리가 좀 힘드시. 네, 그러니까 뭐 시스템상의 재고는 당연히 쌤들이 뭐 캠페인도 해야 되고 풀들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시스템상 재고는 이렇게 높게 잡으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현재 재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잡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일단 재고가 있다고 일단 남겨놔야 되니까 그런 또 우리 현실에도 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파가 잘 안 돼서 예측해서 내가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발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물건을 못 팔게 생겼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네, 그래서 공재고 마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상에서 있는 재고와 달리 내가 현재 사무실이나 창고에 있는 그 실재고 있잖아요. 상품별 그거랑 딱 일치하게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모자이크 처리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순수히 정산해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진 계산 해서 그걸 다 뒤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어 관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 판매량과 배송 중인 거와 이런 데이터를 분리를 탁 시켜가지고 실제 판매한 거 옵션별로 한글 가지고 순수히 정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판매를 했으니까 이제 판매 전략을 세우려면 내가 국가별로 이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의 판매 실적이 있잖아요. 데이터 판매 전략을 수립을 하려면 월 판매량을 보고 얘가 뷰가 얼마나 일어났고 실제 이제 우리 고객들이 방문을 실제적으로 검색을 해갖고 클릭을 몇 번을 했고 조회수가 하고 거기서 장바구니 몇 개 담았고 그 중에서 얼마만큼 사는지 구매 전환이 있는지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반복해서 구매를 하는지 이런 주기들도 나오면 데이터가 좋은데 그것도 공제고 봤을 때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또 개선사항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일단 누르시면 뭘 개선하라고 또 나옵니다. 5년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느꼈어요.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GPT랑 싸우면서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고 우리 공평생들의 성장을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자 작년 10월달부터 올해 10월달까지 적용한 결과 있잖아요. 결과 쇼인업 카페 들어오시면 데이터가 있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작년에 우리 공평생들이 총 매출이 24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작년 우리 송년회 할 때 12월 달에 2024년 목표는 5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50억을 넘겼습니다. 이 정도 넘겼고 제 예상으로는 12월 달까지 가면 2024년은 70억 정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작년 10월 달부터 적용한 게 있었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요? 뭐가 뺐나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저는 무조건 데이터로 증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벌었다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결과만 얘기하잖아요. 과정이 더 중요해요.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1년을 거치니까 우리 공팬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학생들도 박수 치는 게 들려요.
저 진짜 기분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이제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쌤들 지금 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다르게 변화 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루틴이 다 잡혀 계시고 하는 패턴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킵고잉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초보 셀러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골방에서 힘들게 스탠드나 딱 켜놓고 상품 소싱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요. 혹시나 힘드시면 쇼이너 카페로 오세요. 네. 오시면 뭐 제가 큰 도움 되겠습니까? 오늘도 힘든 발걸음 해주신 우리 쌤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셀러분들 유형이 많으시잖아요. 뭐 직장인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주부님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라고 힘내겠습니다. 육아 전쟁에서 고군분투 하시면서 또 짬짬이 쇼핑을 하시는 우리 주부 셀러님들을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